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것과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묻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먼저 화가 나서 행동으로 옮기거나 곧바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만큼의 개입을 원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그걸 일을 이제 쫙 키워버리면은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생기냐면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그로잉맘 대표이시자 아동발달 심리 전문가이신 이다랑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아이들 입학철 그리고 개학철이잖아요. 그래서 초등 입학과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과연 얼마나 잘 적응할까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간결하고 강력한 말씀,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적응에 대한 관심인데요. 모든 부모님들이 이 적응 안에는 뭐 학습적 적응부터 또래관계 적응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한테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 아이에게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질문 폭격을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아이들과 직접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의 그러한 반응이 아이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들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 양상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적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 더디게 만들거나 아니면 행동이 붕뜨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부모님이 아이가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느긋하게 접근해 주시는 거.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텐데 적응 시기가 아이들에 따라 뭐 짧게는 어느 정도 기간, 길게는 뭐 한 4월까지도 가능하면 어떤가요? 이게 보통 우리가 적응 기간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준으로는 2, 3주 정도 잡고요. 학교는 좀 짧게 그냥 딱 일주일 요 정도 잡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아이들의 행동 양상을 보면 보통은 2주에서 3주는 걸려요. 정확하게 내가 안착이 됐다까지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 솔직히 한 달에서 2달까지도 걸려요. 안 간다 뭐 거부하고 이러는 양상보다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퍼포먼스가 잘 안 난다 그러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거나 학교 가기 싫어 이런 말 계속 한다라든가 식사나 수면에서 조금 힘들어 한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사실 선생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년 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3월 중하순에 있는 학부모 상담 시기를 정말 잘 해야 된다. 이런 준비는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쓰신 책에 보니까 소개문 작성부터가 사실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소개문 작성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상담까지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간 얼마나 많은 새학기를 맞이했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선생님을 면대면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하는 첫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실은 아이에 대한 첫 인상은 페이퍼, 아이가 처음에 작성하는 이제 가정 소개문, 아이 소개서 여기서부터 많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선 이거를 정시간 안에 잘 내주는 것도 부모님의 어떤 협력을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 보고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내가 이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작성해 줬느냐.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키웠느냐 이 부분이 이 안에 다 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초기에 작성하는 아이 소개서 양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때 뭐 자세한 내용은 책에 정말 예시문까지 많이 넣어놨어요. 요즘 장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죠. 글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타이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핵심만 알려드리자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말 것. 다 읽을 수 없어요. 2번은 아이가 적응할 때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남길 것. 왜냐면 새학기 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선생님이 혹시라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는 이런
이렇구나라고 어떻게 이렇게 태그를 붙이지 않게끔 얘가 새학기 초에는 조금 들떠요 선생님 뭐 이런 식의 네네네. 양상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치우치지 않게끔 쓰는 것. 그게 근데 사실 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 문장을 사실 나열 많이 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해도 저희 아이는 겁이 많아요와 저희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적응하고 나면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갑니다. 는 너무 달라요. 네, 그렇죠. 저희 아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떠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라는 행동 중심의 어떤 문장을 쓰는 것.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네네네. 한두 줄만 임팩트 있게 잘 써주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한 꿀팁 같은데요. 그러면 학부모 상담 가서는 또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될까요? 학부모 상담은 되도록 가시는 걸 많이 권해요. 그죠, 그죠. 왜냐면 이게 좀 귀찮다 보니까. 아이가 또 많거나 네. 뭐 그러신 분들은 이게 참 애가 3명이면 셋 다 가야 돼 이러는데 네. 이게 사람은 얼굴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럼요. 에너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과 면대면을 해야 아이하고 이후에 학교 생활, 선생님의 어떤 수업 방식, 선생님의 말투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요. 그래야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상상하고 네. 조금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기가 수월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저하고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가 항상 선생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니 선생님이 굉장히 저음이시고 차분하신 분인 거예요. 무섭거나 날카로운 분이 아닌 그냥 아이의 거죠. 표현이 그랬던 거네요. 네. 근데 이걸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쵸. 우리는 계속 선생님이 아이한테 차갑게 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아이는 이로써 이제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더 유연하고 폭넓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얼굴 보고 하셔라.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아이 공부 잘 하나요? 저희 아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선생님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네, 잘 지냅니다. 그죠. 뭐 특별히 공부 잘 못 따라오는 거 아니면 네, 그럭저럭 잘합니다. 그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잘 노나요? 아니고 근데 저희 아이가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은 보통 어떤 성격의 아이들인가요? 여러 명의 아이랑 노는 걸 좋아하나요? 소수랑 노는 걸 좋아하나요? 우리 아이랑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는 보통 어떤 성격의 아이인가요? 이런 이제 내가 볼 수 없는 거 있죠. 네. 그런 질문을 하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아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셔라 강조드립니다. 부모가 보는 아이와 진짜 객관적으로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굉장히 다를 너무 거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선생님과 상담이나 면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과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선을 지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좀 오버해가지고 내가 선생님을 귀찮게 만드는 건 아닌가? 소위 뭐 진상엄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또 관심을 안 보여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정말 부모님들과 선생님 사이에 있는 역할을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네. 하잖아요. 얘기를 양쪽에서 듣다 보면요.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밤에 연락하지 않기. 그렇죠. 아침에 연락하지 않기. 그렇죠. 그다음에 연락을 내가 필요해서 한 거니까 답이 빨리 안 와도 재촉하지 않기. 그렇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정말 쉬시는 날 죄송하지만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블라블라 편하실 때 답변 주십시오. 그냥 그 말 한마디로도 어느 정도 인간관계 예의가 갖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 태도가 중요하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음가짐인데요. 선생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일부 계세요. 그쵸. 저희 아이 귀한데 그쵸. 왜 이거 안 어느 해줘요? 아이가 안 귀하겠어요. 다 귀하거든요.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 하나, 마음가짐 하나도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학교에서도 조금 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더 할 게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은 사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노력에 내가 무언가를 더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이 말투, 마음가짐이 새어나오는 말투가 중요해서 디테일 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약간 그런 말투들을 좀 많이 네. 담아놨어요. 실제 화법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그쵸, 것 맞아요. 같아서.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전에 한번 다른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책에 그런 얘기를 열심히 쓰셨는데 엄마들이 그거를 본인의 말투로 바꿔서 쓰다 보니까 그게 쓰신 작가분의 어떤 의도라는 게 네네네. 많이 상쇄돼서 네네.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네. AS 신청하시는 부모님들 맞아,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네. 작가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좀 최대한 그래서 책을 쓸 때 그 말투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복붙하세요. CV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썼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말투로 옮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톡방이나 이런 데서 부모님들이 많이 남겨놓으면 가끔 수정받으리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묻지 못할 때는 우리가 동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객관적 시각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게 느껴져? 라는 거 있죠. 그런 이제 협력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 선생님과 부모라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잖아요. 제가 책에서 이것저것 좀 쭉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친구가 없거나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친구한테 끌려다니거나 뭐 사례는 다양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주로 작가님께서는 뭐라고 학부모님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나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과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묻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먼저 화가 나서 행동으로 옮기거나 곧바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만큼의 개입을 원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했던 말인데. 그냥 난 친구가 안 놀아줘서 서운했어. 요 정도지. 아직 내가 뭐 되게 뭐 왕따를 당한다고 느낀다라던가 엄마가 해결해주세요 이런 말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얘기한 거죠. 근데 부모가 그걸 일을 이제 쫙 키워버리면은 어떤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냐면 아이가 말을 안 하겠죠. 우리 엄마 내가 너무 좀만 말하면 너무 일 키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게 자칫 선생님한테 액션이 먼저 나가버리면 나중에 부모님이 민망한 상황도 종종 생겨요. 그만큼의 이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유별난 엄마처럼 되기도 하고 약간 머쓱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가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객관적 사실 언제, 어떤 말을 들은 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애들은요, 생각보다 무심하게 그냥 툭툭 해요, 지네끼리. 다 미성숙해서 아직은.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 질문들을 아이하고 내가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과 아이가.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거치시는 거. 근데 여기서 진짜 명백하게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학교 교장한테 전화하거나 교육청으로 바로 딥다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요, 회사 생활할 때 마치 담당자인 나를 건너뛰고 위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좋게 해결할 문제가 나쁘게 퍼지는 아주 단적인 예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절차상 담임 선생님이 먼저예요. 선생님 이런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노련하신 분이면 나름대로의 이 계획이 있으실 거고 학교상의 절차가 있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특별히 어떤 위원회, 학폭위 이런 거 안 넘어가고 2주 이내에 학교에서 무난히 처리되는 게 아이한테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성급하게 행동부터 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친구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엄마 아빠랑만 계속 놀려고 하는
아이들, 좀 약간 집착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독립을 시켜야 될 텐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이가 친구들보다 엄마 아빠나 어른과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유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회성이 없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래 대비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이 좀 더 빠른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와의 대화나 놀이가 상대적으로 그냥 쉽게 말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고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 어른들과의 대화가 내 코드에 더 맞는 거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학교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났을 때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 어떤지를 더블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는 내가 원하는 친구들이 우리 반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의 적응은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되게 난이도가 하나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조금 더 또래보다 성숙한 친구들 아니면 자기하고 좀 잘 맞는 친구들과는 좀 놀려고 하는지 상호작용이 되는지 그걸 체크해봐. 근데 아이가 그건 돼. 그러면 아이가 조금 그 난이도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구나. 네. 그럼 이 관계를 좀 더 반복하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너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전혀 또래하고 상호작용을 잘 안 하려고 해. 이럴 때는 이제 부모가 아이와 맺는 관계나 상호작용에서 조금 더 코칭이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부모가 나하고만 관계를 맺게끔 만드는 분들도 아주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된다 이러면 이때는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가서 여러 가지 아이가 좀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에 대한 체크도 좀 해보고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복잡한 관계가 있죠. 우리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관계. 네. 이것도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아이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과의 그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선, 협력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유지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엄마가 12년 차 엄마인데 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나의 특성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부모로서의 역할이라 하면 뭐냐면 내가 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듀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러면은 내가 너무 싫지만 어쨌든 학부모 단톡방에는 들어가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불편함이 좀 있어도 대충 반 분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떤지 교실 환경은 어떤지 보려면 가야 합니다.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싫으니까 안 하는 거는 사실 회피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로서 학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내가 학부모로 살면서 나의 사회성과 책임감, 그러니까 인격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부모에 따라 성향의 차이가 있죠. 네. 타고나기를 대인관계 좋아하고 소속감 좋아하고 친밀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정말 사람 많은 거 질색이야.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의 사적인 관계는 나의 분량을 파악하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되게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앞에 얘기했던 기본을 지키는 거 더하기 네. 그냥 한 번 정도는 아이들 모일 때 가거나 아니면 나는 부모님들은 좀 어렵지만 애들은 우리 집에 잘 불러서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놀게 하고 다른 엄마들한테 자유를 주자. 이렇게 이제 우회할 수도 있어요. 네네. 제가 조금 더 오히려 상담할 때 많이 만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너무 학부모 모임을 너무 많이 하는 케이스예요. 자기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만나는 거예요. 네. 그냥 애들 데려다주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나는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 만나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괜한 애꿎은 화 아이한테 내고 네, 자꾸 네, 네.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나와 아이가 맺는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거리감을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위에는 학부모로서의 중요한 몇 가지의 임무는 해야 한다. 요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이요. 우리 아이의 첫 사회 진출, 초등 저학년 아이의 사회성이 자라납니다. 라는 이 책. 작가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 간단한 소개와 바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책을 많이 써왔다가 사실 초등학교 부모님을 위해서는 처음 만든 책 네.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만들었던 배경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선생님과의 만나는 접점에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양쪽의 모든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데서 이 집필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청소년 상담사로도 오래 일하고 또 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는 선생님인 친구가 많다 보니 이 중간 입장에서의 고충을 한 곳으로 좀 모았다. 그것이 이 책의 좀 매력이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그냥 두고 있으면서 이 때에 따라 사전처럼 한 번씩 보시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 어릴 때 노란 책 같은 거 보면서 네. 개월수별로 확인했잖아요. 이 책도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다니는 동안 갖고 있으면서 각 새 학기 뭐 면담 2학기 뭐 이런 시기마다 한 번씩 놓친 거 없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사례를 담아놨어요. 친구들 관계에서. 그때 선생님한테 요청할 것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담아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의 가이드북으로 사용하시면 일단 위험은 조금 벗어나실 수 있다. 가장 최악의 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다.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만 벗어나도 뭐 네.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책에 대한 관심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과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